자, 내일 또 이제 몽고메리랑 벌렌더가 홈이랑 어웨이를 맞바꿔가지고 또 붙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일단은 몽고메리나 벌렌더나 이제 홈이랑 원정을 바꿨을 때 솔직히 말해서 이점이 있는 쪽은요 벌렌더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경기는 또 낮 경기로 편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일단은 양팀 선발 투수 중에 몽고메리도 그렇고 벌렌더도 서로 원정 경기를 좋아하는 투수들이긴 합니다. 몽고메리가 홈에서는 올 시즌 3.61, 원정에서 2.6이었고 그 벌렌더는 이제 그 정규 시즌에는요 홈에서 3.60, 원정 3.20이었는데 이게 후반기 92.1이닝 2.92를 찍는 동안 괜찮은 성적을 찍는 동안 홈에서는 4.03, 원정에서는 1.67이었어요. 그리고 원정도 43이닝이나 되기 때문에 홈은 49.1이닝이고 원정에서 유의미한 이닝을 던지면서도 방어율이 상당히 뛰어났다. 원정 방어율이 훨씬 더 좋았다. 이런 부분이 좀 체크가 되고요. 내일 또 낮 경기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몽고메리 같은 경우는 밤 경기가 3.0 초반대고 그리고 낮 경기가 한 3.7 정도 돼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벌렌더가 올 시즌에 낮 경기에 1.53으로 매우 강했다. 밤 경기에서는 뭐 3점대 후반 뭐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포트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몽고메리 올 시즌에 이제 3경기 동안 17.1이닝 2.08로 상당히 좋은 활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벌렌더는 이제 포트 시즌에서 37경기 굉장히 많은 이닝을 쌓았고 3.51 괜찮죠. 그리고 올 시즌에는 2경기 동안 12.2이닝 1.42. 제가 이제 계속 벌렌더의 경기를 봐오면서 느낀 거는 벌렌더의 이거 경기 초반 출발이 너무 안 좋다.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띄었어요. 이게 미네소타전에서도 그렇고 미네소타전은 사실 6이닝 무실점을 하긴 했지만은 초반에 조금 불안한 면모가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텍사스전에서도 2회 때 이제 좀 볼넷도 많이 주고 그때도 거의 1사 말로 출발이었나 막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벌렌더가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스탯만큼 아주 막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건 사실 나는 아닌 것 같긴 하다. 몽고메리부터 약간 좀 피치 이상의 특이사항 같은 거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투구 구사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편차가 큰 편이에요.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싱커 비중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고 올 시즌에는 이 싱커의 위력이 좀 제일 조명이 되더라. 몽고메리가 아까도 보시다시피 몽고메리는 싱커를 가장 많이 던지고 싱커의 이런 효과가 특히 또 좋았다. 이런 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피안타율 2할 오픈 오리에다가 뭐 피장타율도 낮은 편이고 대체로 상대를 잘 억제하는 그런 투구를 펼치고 있더라. 뭐 그런 거 말고는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스틴 벌렌더는요 원래부터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 럼밸류상으로 진하게 빨간색으로 되었으면 좋은 거 파란색으로 있으면 안 좋은 건데 2018년에 포심을 보면은 무려 35점을 막아준 수치 그리고 2017년에는 뭐 32점을 막아줬다 막 이런 게 눈에 띄잖아요. 보통 이쯤이 이제 벌렌더가 살짝 꺾여가는 그런 커리어 내리막을 겪다가 다시 이제 부활했을 즈음이거든요. 2017년에 32점을 막아준 포심, 2018년에는 35점을 막아준 포심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자랑하는 그런 직구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도 24점을 막아주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12점 대신에 뭐 슬라이더가 조금 더 이렇게 좀 구종 가치가 상승하고 본인의 이런 투구 가치들이 살짝씩은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속 같은 것도 보면 올해는 94.3마일인데 작년에는 95마일이었고 살짝씩 구속도 좀 줄어드는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먼저 몽고메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고메리는 통산 이제 휴스턴 친구들을 100일 타석을 상대를 했는데 피안타율 2할 오픈 7리로 저번에는 거의 한 2할 7푼?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잘 던져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꽤나 그때도 봤던 것처럼 뭐 아브레유나 이렇게 맥코믹 같은 애한테 약한 게 있었는데 대체로 깔끔하게 그때 잘 막았었죠. 딱히 누구한테 많이 약했다 이런 거는 크게는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말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몽고메리와 상대전적상으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는 호세 아브레유는 포스트 시즌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 중이죠. 지금 포스트 시즌 OPS가 1.020으로 아주 좋은 활약이 있다. 그래서 내일 꼭 주의해야 할 타자일 거고 알렉스 브레그먼이 지금 피안타율 2할 오픈이면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브레그먼은 지금 포스트 시즌에서 7-8-1로 그렇게 막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알투베도 요즘에 살짝 부활하고 있는데 지금 OPS 806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또 휴스턴의 대표적인 그 가을 남자만 알투베잖아요. 근데 이 알투베가
몽고메리 상대로 좀 부진한 편이고 올 시즌 포스트 시즌도 요즘에 최근 들어서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은 예년들에 비하면은 살짝 아쉬운 시즌이긴 하다. 나름대로 내일 뭐 알투베 상대로는 어느 정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조던 몽고메리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틴 말도나도도 지난번에 갑자기 뜬금 뭐 타점도 쌓고 했는데 포스트 시즌 활약이 워낙 안 좋아요. 말도나도가 그냥 말도나도는 난 지금 올 시즌에 워낙 너무 별로라고 생각하긴 해. 이 말도나도도 몽고메리 상대로는 굉장히 강한 바가 있긴 했었습니다. 카일 터커는 정규 시즌에 비해 지금 포스트 시즌 너무 부진하죠. OPS가 429니까 정규 시즌에 비해 너무 부진한데 몽고메리 상대로도 111로 굉장히 안 좋은 편이에요. 맥코믹은 몽고메리 상대로 8타수 3안타로 강했다고 하는데 맥코믹도 지금 포스트 시즌 768로 이것도 회복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막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요단 알바레즈도 6타수 1안타로 약한 편. 그리고 중견수 마우리시오 듀본 이런 친구들도 지금 9-4-2로 괜찮은데 뭐 상대 전적이 안 좋은 편입니다. 페냐도 3할 7푼 5리로 좋았다고 해요. 피안타율 상대 전적이 포스트 시즌 548이거든요. OPS가. 그러니까 몽고메리 상대로 좋았다고 하는 휴스턴 빠따 친구들이 지금 포스트 시즌에서 안 좋거나 포스트 시즌에서 잘 치고 있는 뭐 아브레유, 알바레즈 뭐 이런 친구들이 듀본까지 이런 애들이 몽고메리 상대로 여태 전적 같은 건 별로 안 좋았다. 그냥 대충 요약해서 보면은 몽고메리는 내일 휴스턴 빠따들을 꽤나 잘 상대할 가능성이 있다. 벌렌더는 158타석 상대해가지고 피안타율 2할 4푼 1리 잘 막은 편이에요. 굉장히. 누가 벌렌더한테 강했나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데 일단 시미언이 벌렌더한테 굉장히 강했습니다. 3할대예요 타율이. 근데 이 시미언도 지금 포스트 시즌 오피스 469로 엄청 부진하죠. 말도 안 되게 부진한 상태고 그리고 또 강했다는 선수 뭐 나다니엘 로우도 이 정도면 강한 건데 얘도 포스트 시즌은 547로 매우 부진한 상태.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벌렌더 상대로 강했다는 애들이 지금 썩 좋지 않은 편. 이 타베라스는 상대 전적 지표가 많지는 않은데 6타수밖에 안 되니까. 타율 5할에다가 지금 포스트 시즌에서도 타베라스 정도면은 OPS 993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편이죠. 조시 영도 포스트 시즌 1.05구로 괜찮은 편. 그러니까 여기는 그나마 사정이 좀 나아요. 포스트 시즌에서 또 다 잘하고 있는 코리 시거는요. 코리 시거가 지금 1.16구인데 포스트 시즌 OPS가 이 코리 시거는 벌렌더 상대로 261로 그냥 그저 그런 편. 그리고 또 잘 치고 있는 에반 카터는 벌렌더 상대 전적이 없고요. 아돌리스 가르시아 OPS 838인데 벌렌더 상대로 182로 안 좋은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면은 저는 이런 맞대결 전적상으로 유블리 같은 경우는요 몽고메리보다는 벌렌더 쪽이 살짝 후달린다 그런 건 있는 것 같네요. 예, 뭐 그래서 뭐 맞대결 전적 같은 거 보면은 몽고메리보다는 벌렌더가 살짝 후달리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내일 원정에서 던지는 벌렌더 그리고 낮 경기라고 한다면은 벌렌더는 이렇게 후반기에 홈에서 4.03이었는데 원정은 1.67이더라. 그리고 낮 경기는 1.53이었고 밤 경기는 3점대 후반이더라. 이런 거 생각하면 벌렌더가 확실히 1차전 때보다는 좋은 조건에서 경기를 할 거다. 이런 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투수 지표들 살펴봤었고 몽고메리는 뭐 딱히 확연하게 좀 떨어진다거나 그런 부분은 많이 없고요. 미네소타 전때처럼 그렇게 한번 자빠지는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타격 분석 쪽으로 돌아가면요. 아래쪽에 있는 텍사스랑 휴스턴 그리고 옆에 있는 거 787, 788은 이번 포스트 시즌 OPS입니다. 포스트 시즌 OPS 상으로는 두 팀 다 거의 박빙입니다.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가운데 이거 RH 머신이 써있는 거는 컨디션 OPS. 올 시즌 정규 시즌 후반기에 텍사스는 내일 벌렌더 상대하니까 우완 그리고 휴스턴은 몽고메리니까 좌완해가지고 텍사스가 우완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 후반기 OPS가 914로 전체 첫 번째로 좋았다. 그러니까 내일 텍사스로서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벌렌더를 상대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올 시즌 내내 우완 상대로 홈 낮 경기를 할 때는 상당히 컨디션이 좋았었다. 텍사스 빠따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휴스턴도 좌완 상대로 원정 낮 경기를 할 때는 OPS가 985로 그냥 거의 하늘을 뚫는다. 내일 몽고메리를 충분히 괴롭힐 만한 그런 휴스턴 빠따라는 건데 결국에는 양팀 다 지금 빠따 컨디션이 아주 좋다는 뜻이고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벌렌더가 그래도 지난번보다도 좋은 컨디션의 경기를 한다면은 나름대로 저번처럼 긴 이닝과 어느 정도 잘 막아줄 거라는 게 좀 느낌이 오는 상태고요. 뭐 몽고메리한테도 그렇게 뭐 얘가 갑자기 안 좋아지겠다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긴 한데 어쨌든 지난번보다는 텍사스나 휴스턴이나 둘 다 빠따가 이렇게 좋은 상태에서 붙는다. 저는 이 경기 불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텍사스 불펜이 얘네가 필승조는 지금 거의 슈퍼워츠랑 르클럭 이렇게 둘만 사실상 똥꼬쇼 하고 있고요. 셰프먼은 많이 불안하죠.
3명 정도가 이렇게 필승조라고 봐야 되고, 뭐 스트래턴, 브래드포드, 뭐 윌 스미스, 뭐 이런 애들은 좀 약간 패전조 느낌 혹은 추격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원래 텍사스 불펜이 안 좋았던 것처럼 지금 텍사스 불펜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포스트 시즌 이모저모 같은 거 말씀드릴 때 텍사스의 마운드가 정규 시즌에 비해서 확연하게 좋았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텍사스의 불펜이 다시 또 정규 시즌의 그런 모양새로 돌아가고 있어요. 포스트 시즌에 참여한 12개 팀 가운데 불펜 방어율 순위 10등. 지금 이미 뒤에 있는 두 팀들이 다 탈락한 팀이에요. 뭐 마이애미라든지 어디였더라, 하여튼 뭐 그런 팀들이어가지고 사실상 텍사스의 불펜은 지금 다시 정규 시즌으로 평균 회귀를 하고 있는 중이고, 휴스턴은 원래부터가 정규 시즌에도 불펜 방어율이 좋았거든요. 지금 좀 뭐 네리스 같은 친구들이 약간 부진하긴 한데, 어쨌든 저는 길게 가면은 휴스턴 쪽이 조금 더 승산이 있다고 보고, 지금 마침 또 휴스턴에 빠따가 불도 뿜은 상태고, 그리고 벌랜더도 1차전보다 훨씬 더 나은 컨디션, 원정이라는 점이나 낮 경기를 한다는 점, 이런 거 생각하면 저는 향방은 좀 정해져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뭐 애리조나 대 필라델피아 이것도 많이 봤으니까 스킵을 할게요. 대체로 뭐 득점, 홈런, 타율, 오피스, 빠따적인 부분 필라델피아가 확연하게 많이 앞서고, 그리고 마운드도 선발 불펜 전부 다 필라델피아가 많이 앞선다. 애리조나도 불펜이 포스트 시즌에 갑자기 좀 좋아졌어요. 텍사스처럼. 원래는 텍사스나 애리조나나 정규 시즌에 불펜 하위권 팀이었는데 갑자기 포스트 시즌에서 불펜들이 엄청 잘 던졌단 말이야.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평균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선발 방어율이나 불펜 방어율이나 딱히 애리조나 쪽에 손을 들어줄 만한 요소가 많지는 않아요. 자, 내일은 이제 선발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요. 내일은 애리조나가 불펜 데이를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일단은 멘티플리가 선발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애리조나 선발은 잭 갈렌, 메리 켈리, 브랜든 파트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정규 시즌에서 일반적으로는 잭 데이비스 혹은 뭐 제임슨 타이온 이런 애들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포스트 시즌 들어오면서 제임슨 타이온이나 잭 데이비스가 다 나가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못 쓰는 상황이고, 잭 데이비스는 아예 DFA 때려버렸더라고. 그래가지고 애리조나가 내일 불펜데이일지 아니면 멘티플리를 오프너로 쓰고 여기다가 라인 넬슨 같은 친구들 혹은 뭐 도널드 세코니 같은 친구들을 좀 이렇게 길게 쓰려는지 아직 파악은 안 돼요. 그래서 뭐 불펜데이를 쓴다면 저번에 미러키와의 경기였나요? 그때 브랜든 파트가 한 2.2이닝 던지고 그 이후에 그때 2.2이닝 동안 브랜든 파트가 3실점을 했어. 근데 그 이후에 불펜데이를 싹 다 돌렸단 말이야. 브랜든 파트 2.2이닝 3실점 하고 멘티플리, 카스트로, 라인 넬슨, 톰슨, 긴켈, 시월드 이렇게 애리조나의 핵심 불펜들을 다 그냥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실점으로 막았어. 남은 6.1이닝을 다 무실점으로 막고 애리조나가 승리를 했었다. 그래서 빠따의 힘을 믿고 이렇게 불펜데이를 돌릴 수도 있겠다. 근데 사실 7판 4선제 이런 토너먼트에서 사실 불펜데이를 돌리는 거는 좀 자살행위에 가깝긴 하거든요. 왜냐면 오늘 불펜데이 싹딱 쏟으면은 다음에 이제 불펜 컨디션이 안 좋아질 거 아니야. 당연한 소리죠. 그래서 아마도 저는 오프너로 멘티플리를 쓰고 그 다음에 라인 넬슨을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 라인 넬슨도요 내일 홈등판이잖아요. 라인 넬슨은 눈에 보이는 게 얘가 올 시즌 내내 홈이랑 원정 중에 원정을 압도적으로 잘했다. 제가 이제 한창 좀 브리핑을 드리던 그 매일매일 이제 그날그날 막 메이저리그 15경기 있을 때도 라인 넬슨 경기할 때마다 말씀드린 게 걔 홈이랑 원정을 맨날 업데이트를 했어요. 홈이랑 원정 그 방어율 같은 거 바뀌는 거를 맨날 업데이트를 했는데, 보면은 홈에서는 막 8점대까지 올라가. 근데 원정은 특정 기간 동안 막 1점대 후반 막 이런 적도 있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홈에서 던지는 라인 넬슨한테는 그렇게 일단은 큰 기대감은 없고, 라인 넬슨의 통산 필라델피아전 2경기 동안 10이닝인가 던져가지고 5.40이었고 필라델피아 애들한테 피안타율도 3할 8푼 6리로 개쳐맞았다. 그러니까 내일 애리조나의 투수 운영이 저는 문제가 일단 꽤 많을 거라고 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 크리스토퍼 산체스 같은 경우는 얘는 또 뛰어난 땅볼 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GB라는 게 그라운드볼인데 그라운드볼 퍼센트가 57.7%, 후반기에 3.70으로 조금 별로였는데 9월달 정규 시즌 막바지 9월달에 24.1이닝 동안 3.33으로 다소 회복을 했고요. 이 기간 동안은 피홈런도 3번밖에 없었다. 뭐 이런 거고, 산체스는요 좌타자 상대로 매우 강해요. 좌타자 상대로 피안타율 1할 3푼 5리, 우타자한테 2할 6푼 1이었는데 그냥 좌타자만 봐라 이러면은 코빈 캐롤 있고 알렉 토마스 이렇게 두 명 있는데, 코빈 캐롤은 뭐 제가 더 말 안 해도 지금 애리조나의 빠따를 리드하고 있는 선수고, 근데 이런 코빈 캐롤 상대로 피안타율 1할 3푼 5리, 좌타자 상대로 1할 3푼 5리였다는 이런 장점들을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산체스가
괜찮은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렉토마스도 지금 사실 썩 잘하고 있지는 못하죠. 포스트시즌에서 OPS 614여가지고. 반면에 코빈 캐롤은 OPS 948로 아주 잘하고 있다. 뭐 내일 이런 스위치 히터들이 좌타석에 딱히 들어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내일 크리스토퍼 산체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좌타자 우타자 성적 말고도 홈이랑 원정도 꽤나 차이가 있어요. 올 시즌에 홈에서는 3.93, 원정에서는 2.08로 오히려 홈에서 못하고 원정에서 잘했습니다. 그랬는데 내일은 또 이제 원정이라고 했었죠. 원정 2.08로 좋았고, 홈에서는 올 시즌 피홈런 15방 중에 홈에서는 13방, 원정은 2방밖에 안 맞았어요. 여러모로 내일 산체스는 좀 요긴하게 쓰일만하다. 최근에 컨디션도 다소 좀 회복이 됐고, 좌타자 상대로도 강했고, 그래서 뭐 코빈 캐롤 같은 애들 억제를 할만하고, 그리고 내일 원정에서도 또 괜찮았다. 그것도 있고, 밑에 보시면은 5할 승률 밑에 팀한테는 3.88로 5할 승률 이상의 팀한테는 2.90. 그러니까 오히려 5할 승률 이상의 팀한테 방어율이 더 좋았다. 강팀 상대로 강했다. 포스트 시즌은 죄다 5할 승률 이상의 강팀들이죠. 그러니까 산체스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선발로 충분히 쓸만하다. 혹시라도 그리고 내일 산체스가 헤맨다. 그러면 또 타이완 워커 내면 돼요. 다소 좀 경험도 그래도 많고, 타이완 워커도 올 시즌에 필라델피아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경우가 꽤나 많으니까, 그래도 일단은 산체스 내는 것조차 이것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 입장이긴 합니다. 저도 필라델피아가 선발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얘네는요 그 VS 스탯을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일단 멘티플리나 뭐 애리조나 불펜데이는 딱히 이런 VS 스탯을 별로 볼 게 없을 것 같은데, 산체스 먼저 보면은 통산 애리조나 빠따들, 지금 애리조나 로스터에 있는 타자들을 이렇게밖에 상대를 안 했어요. 뭐 보시다시피 뭐 타석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큰 의미는 없는데, 그리고 뭐 멘티플리는 아마 1, 2인밖에 안 던질 겁니다. 근데 일단은 기분은 필라델피아가 좋죠. 필라델피아 빠따 상대로 4할 오픈 1로 굉장히 많이 쳐맞았다. 카이 슈아버 내일 뭐 또 1번 타자로 나오겠죠. 카이 슈아버가 4타수 2안타 쳤고, 리얼부터도 4타수 3안타. 뭐 이렇게 기분 좋은 스탯이긴 해요. 와, 왜 이렇게 잘 치냐 다들. 그나마 하나 말하라면 이거. 이제 또 그 타자 얘기를 해야 되는데, 타자가 지금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거 이거죠. 맨 왼쪽에는 이게 포스트 시즌 OPS인데 필라델피아는 전체 1등, 애리조나는 이제 5등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리 찾아가는 거지 슬슬. 예.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포스트 시즌 불펜 방어율도 필라델피아는 여기 2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1등입니다. 토론토가 1.00인데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그냥 탈락했잖아요. 사실상 이게 누적이나 여러 가지 보면 그냥 필라델피아가 1등이라고 봐야 되고, 애리조나는 텍사스랑 마찬가지로 3.41까지 떨어졌어요. 초반에는 뭐 애리조나 불펜이 정규 시즌이랑 다르게 매우 잘합니다. 이게 텍사스랑 애리조나의 공통점이었거든. 정규 시즌에 부진했던 마운드가 포스트 시즌에서 갑자기 잘했다. 이게 공통점이었는데 두 팀 다 좀 이제 포스트 시즌이 슬슬 지나감에 따라 누적이 쌓이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그리고 내 애리조나는 좌투수 산체스를 상대하니까 좌한 상대로 홈 밤 경기라고 했는데 OPS가 그냥 732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내일 아마도 대부분이 우한이죠.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에 690으로 많이 안 좋았다. 이거는 애리조나 입장에서 조금 호재라고 할 수 있겠다. 애리조나 입장에서는 필라델피아 빠따들이 지금 컨디션이 매우 좋은데, 일단은 당장 어제도 점수를 많이 못 냈죠. 오늘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 아침 그 경기에서 점수가 많이 안 났었고, 내일도 잘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저번에 한번 미러키도 잘 막아냈는데 한번 포지션에서 잘 막아내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기대할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딱 하나다.